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2024년 한 해가 밝았는데요.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목표한 모든 일들 다 이루어 나가기를 응원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토익 고득점 그리고 만점 달성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4년 1월 적중 예상 특강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토익 자료실에서 1월 적중 예상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신 이후에 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저와 함께 채점과 리뷰를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art 1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진은요. 두 사람이 찍혀있는 사람 중심 사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드러지는 모습, 일단 두 분이 앉아서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항상 Part 1에서는 성우의 음성에 놓여있는 세 번의 강세와 리듬을 잘 따라가며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Some chairs have been arranged in a row. 자, 우리 A는 같이 한번 쉐도잉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Some chairs have been arranged in a row. 자, 스크립트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Some chairs have been arranged in a row. 자, 우선 arrange라는 동사는 배열하다, 정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죠.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의자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in a row라는 표현은 배열의 특징을 묘사할 때 일렬로, 한 줄로라는 의미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보기 A번의 의미는 몇 개의 의자들이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다. 가 되는데요. 사진에서는 일렬로 놓여져 있는 의자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보기 B번으로 넘어갈게요. They are taking some notes. They are taking some notes. 자, 그들은 메모를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필기를 하는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네요. 따라서 B번은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보기 C 들어볼게요. They are printing some documents. They are printing some documents. 이번에는요, 문서들을 출력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사진에서는 출력하는 동작, 그리고 프린터기로 보이는 그런 사무기기들은 확인되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동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오답. 자, 그러면 정답은 자동으로 D번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Some books have been placed on a table. 같이 읽어볼까요? Some books have been placed on a table. 자, 책들이 테이블 위에 have been placed. 놓여 있다. 자, 놓여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요. 책 몇 권이 놓여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일부는 펼쳐져 있고요. 또 일부는 그냥 덮여져 있는 채로 놓여 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D번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번 사진에서요. 묘사가 가능한 possible answers. 좀 정답 표현들을 몇 가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드러지는 모습 가운데 두 사람이 연필, 펜, 필기도구를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They are grasping a writing utensil. 자, 필기도구를 뜻하는 표현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잡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들, 자, 주로 진행형으로 등장할 거니까 ing를 붙여서 한 번씩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grasping, grabbing, gripping, holding, seizing 모두 의미가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파트 1에서는 다 잡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 영국이나 호주식으로 발음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A는 R로 발음을 하는 성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grasping, grasping 이렇게도 발음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묘사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모두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돼요. 따라서 이렇게 묘사하면 어떨까요? They are reviewing the content of a book. 자, content라는 표현은 내용을 의미하고 책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이런 문장.
완성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항상 part 1은요. 마치고 틀리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문장들을 리뷰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진에서 묘사 가능한 것들에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예문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 보기도 한번 출제자의 관점에서 만들어 보는 식으로 리뷰를 하신다면 더욱더 깊이 있게 리뷰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사진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사람이 찍히지 않은 풍경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두드러지는 모습은 자, 큰 대형 트럭이 터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Some trucks are being loaded with goods. 자, 동사구의 강세가 어디에 있나요? Some trucks are being loaded with goods. 그렇죠. 바로 being에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being pp라고 부르는 현재 진행 수동태는 자, 수동태인데요. 주어 자리엔 따라서 part 1의 특성상 주로 사물이 위치하는 편인데요. 사물의 상태가 아닌 사물에 가해지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이죠. 따라서 지금 이번 사진처럼 이렇게 사람이 찍히지 않은 사진에서는 동작을 묘사하는 비빙 PP는 답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load란 동사는 싣다, 적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트럭들이 물건들로 적재가 되어지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A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사진에 사람이 찍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어야겠어요? Loading the goods. 물건들을 채우고 있는, 싣고 있는 트럭에다가 짐을 막 옮겨 싣는 그런 모습이 찍혀 있어야만 A번과 같은 문장이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진은 사람이 없고 동작이 확인되지 않아요. 따라서 비빙 PP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강세가 놓이는 위치는 바로 빙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B번 갈게요. A vehicle is going into a tunnel. A vehicle is going into a tunnel. A vehicle is going into a tunnel. 사진에 두드러지는 모습, 네, 차량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B번으로 선택을 해두고 나머지 선택지도 오답 소거하셔야겠죠? A barrier has been set up across an entrance. A barrier has been set up across an entrance. 네, 여러분, a barrier. barrier이라는 표현부터 짚어볼게요. 자, barrier는 장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목적의 그러한 장애물, 장벽, 이 barrier인데요. 사진에서는 지금 barrier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장벽이 has been set up.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했고요. 그리고 across an entrance라고 했는데요. 이때 entrance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입구를 뜻하니까요. 터널의 입구 쪽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어야만 해당 보기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barrier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C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D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A line is being painted on a street. 자, 동사구 강세는 A line is being painted on a street. 바로 being에 또 떨어지고 있네요. 자, 선이 is being painted. 그려지고 있다, 도로 위에. 자, 사진에서 라인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 두드러지는 라인이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선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 동작은 확인이 되지 않죠. 페인트 칠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보기 D는 답이 될 수 없으므로 정답은 boy. 가 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part 1 모든 문장들 다 한 번씩 따라 읽는 식으로 마무리 연습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자, 이번에는 part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의 핵심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따라서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그 질문의 요점을 우리말로 간추려서 되뇌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한번 출발해 볼까요? 3번. Shall we serve chicken or fish at the banquet? 네, 여러분 or이라는 접속사 앞뒤에 선택권이 제시가 되고 있는 선택 의문문 들어보셨습니다. 선택권은요, 바로 요리였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Shall we serve chicken or fish at the banquet? 네, 자, 연회에서 chicken or fish, 그러니까 치킨 요리 또는 생선 요리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제공을 해야 할까요? 라는 의미의 선택 의문문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선택하는 답변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A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Maybe both. 따라 읽어보세요. Maybe both. Maybe both. 자, both라는 것은 chicken and fish 둘 다 제공하자고
선택하는 답변, 둘 다 선택하는 응답, 정답은 A번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답도 확실히 소거해야 되겠죠? We fish every weekend. We fish every weekend. 자, 여러분 이때 fish란 단어는 품사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일 때 fish는 낚시하다의 의미가 있죠. 저희는 매일 주말 낚시를 해요. 질문 속의 fish를 다른 품사로 사용하고 있는 혼동어를 사용하는 오답이겠네요. 보기 C로 넘어갈게요. It's a secret recipe. It's a secret recipe. 그것은 비밀, 요리법, 조리법을 뜻하는 recipe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질문 속에 chicken or fish, 여기서 연상할 수 있는 그 요리 비법을 떠올리게끔 하는 함정이 되겠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네요. 문맥이 어긋났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요, A가 되어야만 하겠죠. 자, 그럼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n't the new Thai restaurant open yet? Isn't the new Thai restaurant open yet? 자, 이 화자가 확인하길 원하는 것 간추려 볼까요? 새로운 타이 식당 문 열었어요. 이렇게 되뇌 가시면 되겠죠? 자, 질문 앞에 isn't, 부정어 not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부정어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is로 묻건 isn't로 묻건 답변은 똑같기 때문이죠. 자, 이 화자가 확인하고 싶은 건요. 식당이 문을 열었는지 열지 않았는지이기 때문에 대답하는 사람 기준 열었다면 yes, 열지 않았다면 no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자, 질문 끝에 붙어있는 이 부사 yet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벌써, 이미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두시면 되고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문을 열었나요? 이렇게 한번 되뇌 가보도록 할게요. My meal is delicious. My meal is delicious. My meal, 제 식사는 맛있어요.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한 엉뚱한 응답입니다. 레스토랑 때문에 넣어놓은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기 B번은요. Let me check online. Let me check online. 온라인에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요. 이 안에 숨은 의도는요. 문을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확인해서 알려줄게요. 이런 답변이 되겠죠. 즉 모르겠어요 라는 식의 모호한 답변으로 정답률 거의 100%에 가까운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기 C 마저 들어볼게요. A reservation for two. A reservation for two. 2인 예약이요 라고 했는데요. 역시 식당에서 연상 가능한 표현을 넣어놓은 함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보기 B, 어렵지 않게 선택해 주셨을 텐데요. 우리 도움이 될 만한 관련 표현을 좀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와 같은 문맥의 답변은요. 웬만한 질문 유형에는 다 말이 됩니다. 우선순위 정답이 될 수 있는데요. 확인해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들로 Let me get back to you later. 자, get back to somebody 라는 표현은요. 누구에게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연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 will get back to you on that later. 내가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라는 얘기는 확인해보고 나중에 알려주겠다. 즉 지금으로서는 모른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I'll follow up with you on that. 자, follow up이란 표현은 후속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 당신에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답변을 제시하더라도 이와 같은 응답이 등장한다면 정답이 될 수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번 문제 들어볼까요? The Green Supermarket will be having a sale event during the holiday season. 자, 빈칸 제시해 드릴게요. 평서문이었는데 The Green Supermarket 끊고 주어 자리에 The Green Supermarket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will be having a sale event during the holiday season. 네, 빈칸 채워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Will be having a sale event 네, will be having. 자, 미래 진행형을 사용했어요. will be having a sale event. 할인 행사를 열 거래요. during the holiday season. 네, 연휴 동안, holiday season 기간 동안에 할인 행사를 할 거래요. 라는 fact, 사실을 전달하는 평서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평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할인 행사를 한다는 거죠. 이 특정한 슈퍼마켓 업체에서 할인 행사를 할 예정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적절한 연결고리가 있는 응답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We're close to meeting our sales goal. We are close to meeting our sales goal. 여러분, 우리 we're close to 라고 이야기하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의 의미가 되므로 우리는 그
우리의 sales goal,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어요. 의 의미가 되는데 이 질문은 이 평서문이었죠. 이 5번 문장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 할인 행사인데 그와는 관련 없이 판매 목표를 거의 달성해 가고 있다는 얘기는 네, 문맥상 부자연스럽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연결고리가 없어요. 아마도 질문 속에서 언급됐던 그 sale이란 표현을 이 자리에 제시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오답입니다. 보기 B번 들어볼까요? Spring is my favorite season. 자, 역시 평서문의 문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자동 정답은 C가 되어야 할 텐데. That's what the local news said. That's what the local news said. That's what the local news said. 자, 그게 바로 지역 뉴스에서 말한 바예요. 또는 지역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즉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역 뉴스에서 저도 들었어요. 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서문에서 언급한 이 할인 행사에 대해서 지역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로 자신도 이미 그 이야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는 정답은 보기 C가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엔 6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Where would you like me to put the package? Where would you like me to put the package? 앞에 의문사가 놓여 있는데요. 의문사는 Where would you like me to put the package? 무엇이었을까요? Where would you like me to 여기서 끊으면 where would you like me to? 자, where 우리 장소를 의미하는 장소를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사 where의 경우 이때 뒤에 붙어있는 are 또는 a는 탈락되는 경우들이 흔하죠. 따라서 where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시점을 묻는 의문사 when이랑 또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자리에 when이란 의문사가 등장했다면 when would you like me to? When would you? 하고 콧소리가 반드시 들어있었을 거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Where would you like me to? 제가 어디에 무엇을 해드릴까요? put the package? Put the package였습니다. 자, 이 상자를 제가 어디에다가 놓아드릴까요? 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 흔히 Would you like me to?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해 줄 때 사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제가 어디에 이 상자 혹은 소포를 놓아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A번 들어볼까요? It will be delivered this afternoon. 네, A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기 A번은요. 그것은 오늘 오후에 배달이 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자, when이라고 했을 때 가능한 답변이죠. 시점이니까요. 근데 앞서 등장했던 이 의문사 where가 when이랑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자는 함정으로 시점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흔하다라는 건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자, 보기 B번은 I haven't packed yet. I haven't packed yet. 네, I haven't packed yet. 에서 여러분 우리 패키지에서 pack이라는 표현을 끄집어낸 함정인데요. pack이라는 동사는 짐을 싸다, 포장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 아직 짐을 싸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소포를 어디에 둘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럼 보기 C로 넘어갈게요. Ask the receptionist. Ask the receptionist. 접수원한테 물어보세요. 이 안에 숨은 의도가 있다면 저는 모르겠네요. I'm not the right person to answer the question. 저는 이 질문에 답할 사람이 아니에요. 전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모르겠어요. 답변. 정답들 언제나 높은 우선순위 답변. 모호한 응답.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rt 2 마지막 한 문제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These envelopes aren't big enough, are they? These envelopes aren't big enough, are they? 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These envelopes aren't big enough, are they? 였습니다. 여러분 일단 envelopes라는 건 봉투를 의미하죠. 그러면 이 봉투는 자, 직역해 볼게요. 충분히 크지 않아요. 그렇죠? 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꼬리가 붙어있는 이러한 형태의 질문을 우리는 부가 의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가 의문문은요. 형태는 이렇게 평서문 뒤 꼬리가 붙어 있지만 질문의 의도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yes or no question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되뇌 가실 때요. 그냥
이 봉투들은 충분히 큰가요? 이렇게 되뇌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화자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죠? 이 봉투들이 큰지 크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A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봉투들은 충분히 크지 않아요. 그쵸? We have others in the supply room. We have others in the supply room. We have others in the supply room. 자, 호주식 발음의 서구였는데요. We have others. 우리에겐 다른 게 있어요. 의미가 될 텐데 이때 others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other envelopes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supply room, 비품실 안에 다른 게 있어요. 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그 those envelopes, 그 봉투들은 충분히 크지 않네요. 다른 거 비품실에 있어요. 이런 답변이 되겠죠. 따라서 충분히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의도하는, 그죠? 그런 암시하는 약간의 간접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고민이 되었다면요. 항상 세모 표시해 두시고 나머지 선택지의 오답 여부를 판단해서 정답 도출하셔도 됩니다. B번 볼까요? I have enough money to pay. I have enough money to pay. I have enough money to pay. 저는 지불할 충분한 돈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한 엉뚱한 응답이죠. 따라서 답이 될 수 없고요. 보기 C 남아있어요. Here are the stamps. Here are the stamps. Here are the stamps. 여러분 질문 속에 envelopes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우표라는 뜻의 스탬프를 넣어놓은 함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표들이 있어요. 네, 질문의 의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오답.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Part 1하고 2는요. 쉐도잉으로 반드시 학습을 마무리해 주셔야만 합니다. 상대적으로 Part 3하고 4에 비해서 Part 1, 2에서 우리가 귀로 접하는 문장 내지는 질문들의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읽는 쉐도잉 트레이닝은 가급적 Part 1하고 그리고 Part 2를 활용을 해 주셔야만 해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art 3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정확하게 문제와 그리고 각 문장의 요점을 파악하면서 내가 스키밍 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8번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노려들을 키워드는 next Friday가 되어야 하겠죠. 자,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A번에서는요. 커피 체인점이 문을 열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보기 B번에서는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고 했네요. 보기 C의 경우는 beverage products이니까 음료 제품이요. 출시가 될 거네요. 보기 D번에서는요. 몇몇 제품들이 tested, 그러니까 중요한 키가 되어야만 하겠죠. 시험이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위로 올라가 보면 이 beverage products라고 했을 때 products and some products는 사실 의미가 좀 중복되기 때문에 C랑 D를 잘 구별을 해 주셔야만 할 것 같네요. 출시가 될 것이다 인지 아니면은 테스트가 될 것이다 인지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남자가 무엇에 관해 forget, 깜빡 했는가? 자, 남자가 깜빡하고 잊은 일을 묻고 있는데 이 문제는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남자가 어떤 걸 깜빡했을까? 본인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알려줘서 맞다, 깜빡했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누가 단서를 말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forget이라는 이 동사 주변을 잘 노려 들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A번에서는요. translating documents라는 것은 문서를 번역을 하는 것이 되겠죠. 보기 B번은요. 자, 초대장을 보내는 것. 보기 C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보기 D번에서는요. 자, 우리 compensation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보상이라는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보상뿐만 아니라요. 어떤 노고에 대한 보수나 보답을 compensation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수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에 대한 어떤 보수나 보답을 제공을 한다면 이때 compensation으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혹은 휴가를 준다거나 상품권을 증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compensation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여자에 따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자가 단서를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envelopes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봉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즉, 봉투를 찾을 수 있는 장소, 봉투가 어디에 있는가? A번에서는요, 자, 우체국에서
자, B번은 책상 위에, 보기 C는요, 지역 상점에서, 보기 D번에서는 카운터 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3개 다시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문제 3개의 요점 곱씹어 생각을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묻고 있습니다. 뭔가 회사 생활이랑 관련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근데 남자가 어떤 행동을 깜빡했어요. 뭐 하는 걸 깜빡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여자가 단서를 언급하는 문제인데요. 봉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입니다. 자, 그러면 초반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Giu, are we prepared for the focus group that will try our new coffee flavors on Tuesday? Are we prepared for the focus group? Are we prepared for the focus group? 자, are we prepared? 우리 준비됐어요? 근데 뭘 위한 준비라고 했냐면 바로 focus group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focus group이라는 표현은요, 흔히 우리가 여론조사나 시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소수의 그룹을 만들어 두고 조사를 실시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그룹을 focus group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focus group을 위한 준비가 되었나요? 뒤에 좀 더 들어볼까요? That will try our new coffee flavors on Tuesday? 네, 바로 이 focus group은 무엇을 할 그룹인지 들어볼까요? That will try our new coffee flavors on Tuesday? 자, on Tuesday 문제 속 키워드 앞으로요. That will try our new coffee flavors 라고 했는데요. 이때 flavors라는 것은 맛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커피의 그 맛을 맛볼, try 해본다는 것은 한번 시험 삼아 맛보는 그런 포커스 그룹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에 일어날 일은요. 바로 새로운 커피, 즉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커피 flavors, 커피 맛을 이제 시음을 해보는 그런 테스트 하는 행사가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요. 바로 보기 D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보기 C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화요일에 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new이니까요. 커피의 맛을 보는 그런 시음, 포커스 그룹을 두고 커피를 제공하고 시음을 해보고 의견을 듣는 그런 성격의 행사가 잡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C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들어볼 건데요. 단서는 뒤에도 충분히 또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빈칸 채워볼게요. All the samples have been categorized and are ready to be tasted. All the samples have been categorized 네, all the samples. 이때 samples는 커피 샘플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모든 샘플들이 categorized, 다 분류가 되었고요. and are ready to be tasted. 그리고 ready to be tasted. 자, 우리 taste라고 하면 맛보다의 의미가 되겠죠. 앞서서는 try the new flavors라고 했는데요. 이번엔 taste, 맛보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맛을 보는 바로 그런 시음 행사가 있다. test라는 표현, 아니랑 발음이 조금 비슷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얘는 taste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All the information has been entered in our database. 네, 여기서 넘어가죠. 이제 9번으로 건너가서요. 이번엔 남자가 무엇을 깜빡했는지를 묻고 있었는데요. What about the payments for the participants? Oh, I forgot. I still need to go to the bank to withdraw some cash. 네, 남자가 깜빡한 일을 여자가 언급을 하고 있던 거 눈치채셨나요? What about the payments for the participants? What about the payments for the participants?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요. What about the payments for the participants? 자, participants라는 것은 참가자들을 의미하잖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participants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포커스 그룹,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payments,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급, 즉, 그 포커스 그룹으로서 참여하는 그 노고에 대한 말하자면 일종의 보상에 대해서 지금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what about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대화 지문에서 뭔가 새로운 화제를 대화 속에 도입시킬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자가 지금 화제를 바꾸면서요. 저 참가자들을 위한 그 지불금은요? 라고 화제를 바꾸자. Oh, I forgot. 깜빡했네요. I still need to go to the bank to withdraw some cash. 네, to withdraw some cash.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은행에 좀 가야 돼요.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자가 깜빡한 일은요. 바로 정답 몇 번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보수 혹은 compensation, 보답을 제공하는 것을 깜빡했다. 이때 compensation이라는 표현이 지금 지문에선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바로 payment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표현되었음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10번 문제에서요. 여자의 말에 따르면 envelope, 봉투가 어디에 있는지 자 이제 그 내용을 들어주셔야 돼요. Should I also buy some envelopes to put the money in? 네, 자 돈을 넣을 봉투도 구매해야 될까요? 하고 문의하고 있네요. No. There are some on the receptionist's desk that you can use. 나 구매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요. There are some. 이때 some은 바로 envelopes를 의미하겠죠. 봉투가 접수원의 desk에 있어요. 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봉투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다? 바로 on the desk가 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 지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점을 묻고 있습니다. 누가 단서를 언급할 것인가는 아예 알 수가 없네요. A번부터 볼게요. 자, job application. 일자리를 위한 그런 application, 신청서, 지원서가 incomplete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미완성인의 의미니까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작성을 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겠죠. B번은요. 마케팅 캠페인이 ineffective, 효과적이지 않다. 보기 C의 경우는요. appointment, 약속이 보통 우리가 업무를 위해서 정한 약속을 appointment이라고 하죠. 자, 약속이 변경이 되어야만 한대요. 보기 D의 경우는요. 직원 회의가 연기가 되어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회의를 연기한다, 뒤로 미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정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의미가 좀 애매하지만 중복이 되는 듯 합니다. 시제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는 거 또 확인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여자가 수요일에 왜 travel, 왜 이동을 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travel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여행하다라는 의미로도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장소에 가다 혹은 이동하다의 의미도 됨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파트 3하고 4는 비즈니스적인 상황을 많이 전제로 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travel이라든지 혹은 trip이라는 표현을 접하게 되면 그냥 여행하다라기보다는 이동하다 혹은 출장을 간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이분이 수요일에 출장을 갈 예정이진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선택지가요. 다 업무하고 관련된 표현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요. A번부터 동사만 확인해 볼게요. attend, 참석한다. 그리고 B번에서 engage in 하면 참여하다. 그 밑에 동의어로 participate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동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수요일에 결국에 어디에 갈 것인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청취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자, A번에서는 이분이요, 컨퍼런스에 가 있겠죠. 보기 B번에서는요, 수요일에 job interview, 즉 취업 면접, 면접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는 거고요. 보기 C는요. celebratory event라는 것은 축하 행사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때 이 이벤트라는 표현이 또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큰 단어죠. 웬만한 행사는 여러분 행사의 구체적인 명칭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컨퍼런스라든지 혹은 파티라든지 전부 다 이벤트란 표현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D번에서는요.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수요일에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할 것인지 혹은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청취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에서는 의도 파악 문제가 등장했는데요. 자, booked라는 표현은 예약된의 의미가 되므로 화요일은 예약이 다 됐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는 앞뒤 문맥을 놓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A번은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B번은 결정을 설명하려고, 보기 C, reject, 요청을 거절하기 위해, 보기 D는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그럼 문제 3개 훑어볼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회사 생활 관련해서, 그죠? 업무적인 어떤 문제점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요, 여자가요, 수요일에 travel을 할 예정인데, 왜 트래블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출장을 갈 예정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될지 혹은 누군가를 만나려고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들 한번 노려볼게요. 13번에서는 화요일은 예약이 다 됐어요. 라고 남자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묻고 있습니다. 아까 12번에서 여자가 수요일에 뭔가 일정이 있어서 어딜 꼭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인용어구에는 화요일이 또 등장하네요. 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초반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Hi, this is Alex Nelson from Lake Superior Marketing. 잠시 끊어볼게요, 여러분. 리뷰할 때만큼은 업체의 이름을 잘 듣고 그리고 눈으로도 점검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전화를 건 상황인데요. 남자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의 명칭으로 Lake Superior Marketing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marketing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케팅 회사에서 전화를 건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왜 전화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할 것 같지 않나요? I know we scheduled your job interview for Tuesday, but unfortunately we have to cancel that due to a staff meeting. I know we scheduled your job interview for Tuesday. 자, 남자의 말에 따르면 화요일에 무엇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나요? job interview. 그러니까 면접이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건 알아요. But unfortunately we have to cancel that due to a staff meeting. 네, 빈칸 채워볼까요? 안타깝게도 문제점의 시그널이네요. 자, 안타깝지만 저희가 cancel that. 그 면접을 취소해야만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나요? To cancel that due to a staff meeting. 네, 바로 staff meeting 때문에 취소를 해야만 합니다. 좀 더 들어보죠. Can we reschedule the interview for Wednesday at 2 p.m.? 자, 그래서 can we reschedule? 발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Can we reschedule the interview for Wednesday at 2 p.m.? 네, 호주나 영국식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schedul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 reschedule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을 수요일 오후 2시로 좀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문의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문제점은 곧 뭐가 되는 거죠? 이 면접을 위한 그 약속을 변경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 직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을 선택한다면 약속이 변경되어야 한다.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즉 약속이 원래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로 미뤄져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만 보고 D번에 혹시라도 postpone 이 단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만 합니다. 회의가 연기되었다의 의미가 아니라 약속이 연기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남자가 언급하는 문제점이죠. 자, 그럼 이어서 여자의 답변을 들어볼 텐데 지금 남자가 수요일로 일정을 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12번에서는 여자가 수요일에 일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확인해 볼게요. Actually, that won't work for me. I'll be traveling on Wednesday to attend my parents' wedding anniversary party. I'll be traveling on Wednesday to attend my parents' wedding anniversary party. 네, 여러분. 여자는요, 수요일에 어디에 간다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웨딩 애니버서리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동을 할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혼 기념 파티라는 것은 축하 행사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여자가 바로 수요일에 참석할 예정인 그 행사는요. 바로 celebratory event. 축하 행사가 되므로 정답 C번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사실 동사는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attend, engage, 그리고 participate 이런 표현은 결국 다 참석하다, 참여하다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의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들의 키워드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서로 지금 일정 조율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남자의 말에서 화요일은 예약이 다 됐어요 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Can we do the interview some other time on Tuesday? Tuesday is booked for us. Would you be available to do an online interview on Wednesday at that time? 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Can we do the interview some other time on Tuesday? 자, 여자가 이제 수요일에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요일에 저 인터뷰를 좀 다른 시간에 할 수 있을까요? 즉, 화요일 다른 시간
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오는 게 인용어구였어요. Tuesday is booked for us. 자, 그럼 그에 대한 답변이 화요일은 저희가 예약이 다 됐어요. 라는 것이니까 여자가 요청한 화요일에 다른 시간대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즉 여자의 요청에 대한 거절의 답변으로서 남자가 Tuesday's booked for us 라는 이 말을 했던 것이네요. 정답은 보기 C, 요청을 거절하기 위해서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파트 3 들어보셨고요. 이번엔 파트 4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점수 잡는 Hackers.